이거는 여러분 데일리 테스트 추석보가 없네? 혹시 못 받았어요? 잠실에서? 너 여기 B 잠실에 있었니? 잠깐만. 여기 치라고. 지금 잠깐 뭐 처리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일단 결과 좀 먼저 쭉 채점만 할게. 그럼 레슨 어디다 쓴 거야? 아예 안 쓴 거야? 아 뭐야? 근데요, 아까 단어 말하신 대로 하면 안 된대요. 왜요? 선생님한테 뭐라 들었어요? 응?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원장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스케줄대로 해야 한대요. 근데 이게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좀 말이 달라갖고 일단 한번 그거는 제가 이따 끝나고 한번 좀 원장님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네. 알겠어요. 원래는 스케줄대로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제가 실장님과 좀 얘기를 하고 한 거라서 왜 부족했을까? 늦게 와서? 그러니까 늦게 와서? 늦게 오지 않았고? 엥? 단어시험을 왜 봐? 앞 시간에. 아니 씨 단어시험을 앞 시간에 뭐야 씨 학원 처음 가냐 이 자수가 이. 이건 너무 많이 못했어. 근데 자 그다음에 봐봐. 잘했네. 오케이. 뭐라고 다시 안 들었어? 엥? 뭐야 이거? 그럼 답지를 못 받았어요? 아니 뭐야? 이것도 뭐야? 그래서 저거 보고 지금 방금 채점한 거예요? 보여 저거 글씨?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알았어요. 그럼 이거 채점하고 난 다음에 다시 좀 할게요. 답지가 지금 나한테 있나? 잠깐만. 여기 있다. 요거 줄게. 여기. 자, 그다음에 다르네 그래도. 아까 제가 이제 여기다가 결과를 못 써갖고요. 돌면서 결과만 좀 쓸게요 다시. 그다음에 인형이. 그다음에 아이고 진짜 그다음에 인형이. 그다음에 한영이는 아직 채점하고 있어? 채점 이제 맞죠? 제가 이거 해설하면서 채점을 좀 하시고 이따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결과 채점을 할게. 알았지?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잘 보이나? 뒤에 저기 아윤이랑 인형이 잘 보이니? 잘 보여?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부분인데요. 구문 분석을 할 때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여기 offered to let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오답 쓰신 거를 보면은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let 목적어 offered 이렇게 쓰신 분이 많았는데 일단 이기고 있는 코치는 해갖고 이제 주어 나왔고요. 작은 것들이 간과하게 되도록 둘 수 없다. 자 여기에서 뭐뭐 하게 두다, 뭐뭐 하게 하다. 그러니까 뭐뭐 하게 하다는 let인데요. offered라는 표현 자체가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은 이제 뭐뭐 할 여유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offered to가 뭐뭐 하게 내버려 두다, 뭐뭐 하게 두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의미가 쓰일 수 있어요. offered to 자체가. 그래서 이 little things가 overlooked 되게 하게 내버려 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afford to의 이제 이 의미가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overlooked를 이제 잘 쓸 수 있느냐가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여기에서의 고는 가다가 아니라 뭐뭐하게 되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간과하게 되다라는 고가 이형식 동사로 쓰였다는 점, 사역동사 let과 연결돼서 동사원형으로 쓰였다는 점,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은 사실 뭐 별다른 포인트는 없습니다. 뭐 because 이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between 이어가 앞에 있는 difference를 수식하는 구조니까 뒷부분은 별거 없어요. 이 앞부분에 포인트가 다 몰려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번으로 볼게요. 자, 2, 3, 4 문제는 전부 다 어법상 어색한 걸 찾아 고쳐 쓰는 거고 어법상의 근거 쓰고 해석하는 거 이런 문제였는데 첫 번째부터 보시면 In China, it has never been rare for emperors to paint. 의미상 주어에다가 투부정사 나왔고요. But one king became so involving. 자, 여기 so 나왔고 여기 then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구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대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대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 사이에 ing라는 이제 분사형 형용사가 나온 건데 involve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수반하다, 뭔가를 포함하다라는 의미잖아. 근데 여기 ing를 쓰려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줘야겠지. 근데 이제 목적어가 일단 안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석을 해봤을 때 그림에 참여하게 됐다. 이게 참여한다는 말을 해석하면 좀 이제 어색하기 때문에 involve이라면 뭔가에 빠지게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림 그리는 거에 빠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더 적절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또 involved 동사에 ed형, pp형을 써주는 게 더 적절하겠죠. 목적어가 없고 해석상 빠지게 되는 거니까. 되니? 그래서 첫 번째 나왔고 이어서 that을 보자면 The Emperor North Song Dynasty. 자, 여기까지가 주어고 단수 취급이니까 단수 동사 제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thought 나왔는데 잠깐 보자면은 이 think라는 단어 자체가요. think 목적어 투부정사로도 잘 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흔히 보는 패턴은 아니겠지만 보통 think 목적어 투부정사보다는 우리가 수동태 형태로서 조금 더 많이 쓰여요, 사실은. 그래서 be, thought 투부정사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와. thought 대신에 believe를 쓰기도 해요. believe. 얘는 이제 수동태형이니까 believed가 되겠죠. believed.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believe로 쓸 수 있는데요. 얘를 투부정사 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 시리즈 알고 있나요? A를 B로 여기다 시리즈 있죠. A를 B로 여기다 고려하다 간주하다 이런 시리즈 있잖아. 그 시리즈 단어를 잠깐만 볼게. 쌤이 여기 잠깐만 지우고 여기 아래다 써볼게요. 우리가 A를 B로 여기다라는 표현 자체가 독해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지. 보통 기본형이 되는 게 consider지, consider. 그래서 consider A as B로 써요. consider의 경우에는 as를 생략하기도 해. consider의 경우에만 as를 생략해서 consider A, B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왜냐면 consider는 오형식으로 쓰일 수 있거든. 그래서 consider A, B로 가능하고 뭐 어쨌든 이 consider 이외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이런 단어들이 있죠. 뭐 regard라든가 아니면은 see라든가 view, count 뭐 등등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A를 B로 여기다라는 뜻이야. 근데 위에 써놓은 believe 또는 think 목적어 투부정사도 해석이 비슷해. 얘랑 해석이 비슷해. 다만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as라는 녀석은 잘 알다시피 전치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B 자리에는 당연히 이제 명사가 나와야지. 명사가.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투부정사를 썼잖아. 그러니까 어떤
하는 것으로 여기다. 그러니까 하는 것으로 여기다라는 어떤 행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이런 형태로 써주는 거야. think 목적어 투부정사나 believe 목적어 투부정사 이런 걸 써주는 거고, 어떤 행동이 아니라 어떤 명사를 단순하게 쓰고 싶을 때는 이와 같이 consider나 regard 등등을 이용해서 A as B의 형태로 써주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명사 쓰고 싶으면은 이 구조로 쓰면 되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걸 하는 것으로 여기다 이렇게 쓰고 싶다면 투부정사 버전으로 써주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자, 어쨌든간 이 왕조가 is thought 여겨졌다는 거야. 뭐 한 것으로? to fall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망한 것으로 여겨졌다. 근데 여기에서 그것 때문에 망했대. 뭐가 망했어? 그 널성성 다이너스티가 망했다는 거잖아. 그 왕조가. 근데 그 왕조가 망한 거는 옛날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지금 주절의 시제를 보면은 is thought라고 해갖고 현재 시제에 나와 있는데 망한 시점은 당연히 그 이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시점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to have pp라는 형태인 to have fallen이 정답이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이 투부정사의 시제에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중국에서는 황제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게 흔하지 않았었답니다. 그러니까 드문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한 이제 왕이 너무 그림에 빠지게 되어서 그 이제 북송 왕조 이제 전체가 여겨졌답니다. 그것 즉 그림 그린 거 그림 때문에 몰락하게 되었다고 여겨졌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답지 기준으로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좀 어렵게 여기를 보자면 if you're unable to locate a book in the stacks and there is no record of their having borrowed 이 부분에 지금 답이 다 몰려 있었어. 그래서 여기를 좀 설명을 해주자면 일단은 앞에 전치사 오브가 나와 있지. 자, 전치사의 이제 목적어를 쓸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명사 형태를 씁니다. 동명사 형태. 동명사. 따라서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동명사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 어떻게 하느냐?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부터 한번 해보자. 아니 더 앞으로 가서 의미상 주어가 뭔지부터 가보자. 의미상 주어라는 게 뭐야? 아윤, 의미상 주어가 뭐야? 의미상 주어가 뭐야? 의미상 주어인 거예요. 이러지 말고. 의미상 주어가 뭐야? 아이 우리 알바니야. 아이 왜 이래? 의미상 주어 쏟아마. 의미상 주어가 뭐야? 아니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래 뭐 소담이는 이해할게. 아직 학원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서예리 너 알아야지. 의미상 주어가 뭐야? 의미상 주어인 거 입에다 말고. 자, 다음 타자 김민영이니까 준비하고 있어. 뭐냐고? 아이씨 그냥 돌아가시겠네. 그냥 나 뭐 한숨 자고 와? 자 빨리 대답할 때까지. 뭐야? 아니 이 자식들아, 이 알바네 위상을 세워야지 이 자식들아. 자 민영아 뭐야? 그렇지 나왔네. 자, 이거부터 갈게. 의미상 주어는 준동사의 주어예요. 이걸 의미상 주어라고 합니다. 제가 다음부터 의미상 주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준동사의 주어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미나, 그럼 준동사는 뭐야? 아이씨 왜 이래 오늘 씨야. 내가 지금 반을 잘못 찾아 들어왔나? 여기? 알반이 아닌 건가? 뭐야? 준동사. 용어 정리나 하고 가야지 야구들아. 뭐야? 나 또 한숨 못 자고? 자, 봐봐. 준동사라는 거는 이 준이란 말이 영문법에 붙으면요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비슷하다. 니네 준사역동사 이런 거 들어봤지?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준사역동사가 뭐야? 사역동사랑 비슷하네. 됐어? 사역동사랑 비슷하네. 그래서 help, get 막 이런 단어 있었잖아. 그렇죠? 준동사는 뭐야? 동사랑
비슷하네 이런 뜻이야. 동사랑 비슷하네. 응. 동사랑 비슷하다는 거는 동사랑 형태나 특징이나 이런 거는 비슷해요. 동사랑 생김새가 비슷하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이 있어. 그게 비슷하다는 거야. 하지만 동사는 아닌 애들이죠. 동사는 아니야. 동사랑 비슷하지만 그 애들이 누군데?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애들을 준동사라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동사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주어가 오잖아. 동사 앞에는. 동사 뒤에는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뭐 보어가 오든 목적어가 오든 뭐 사형식이나 우형식이나 뭐 이렇게 올 수 있죠. 문장의 형식에 따라. 그러면 준동사도 마찬가지야. 준동사도 앞에 주어를 받을 수 있고 준동사도 뒤에 보어나 목적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때 준동사의 주어를 의미상 주어라고 표현하고 주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은는이가 붙여 해석하는 거야. 됐니? 똑같아 주어랑. 우리가 중학생 때 뭘 배웁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쓸 때 for의 목적격이나 of의 목적격을 쓴다 뭐 이런 거 배우잖아. 그래서 of의 목적격을 쓰는 경우는 앞에 뭐 사람의 뭐 성격, 성질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 of를 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for를 쓴다 뭐 이렇게 배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문제 나오지도 않고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 의미상의 주어를 언제 써야 되고 그래서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는 상황은 언제냐? 얘가 없으면 의미 전달이 안 될 때예요. 단순히 말하면. 즉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주어와 이 투부정사의 주어가 서로 다를 때 이때 우리가 의미상 주어를 써주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상 주어는 똑같이 주어이기 때문에 은는이가 붙여 해석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의미상 주어는 준동사의 주어라 했는데 준동사란 부정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고 분사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동명사랑 분사도 당연히 의미상 주어가 있겠죠. 그쵸? 근데 쓰는 방식이 투부정사랑은 달라요. 그거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제가 제목을 다시 쓰겠습니다. 그냥 의미상 주어로 할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부터 한번 보자. 부정사. 자,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방금 말했다시피 for, 목적격, of, 목적격이 있고요. 사실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거 문법책에 안 나와 있어. 어떤 거냐면 그냥 목적격도 있어요. 그냥 목적격. 세 개가 있는데 for 목적격은 아까 말했다시피 일반적인 경우에 for의 목적격을 써주고요. of의 목적격, 필기 따로 안 할게요. of의 목적격은 앞에 사람의 성격, 성질, 성향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나왔다. 뭐 사람이 뭐 나이스하다, rude, 무례하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 polite, 공손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of의 목적격을 쓰고 그냥 목적격을 쓰는 건 어떤 경우냐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오형식 구조일 때예요. 오형식 구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이 투부정사의 주어는 누구야? 당연히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냥 목적격도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 해석은 다 은는이가 붙여면 되는 거야. 전부 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명사는 의미상 주어를 어떻게 쓰느냐? 동명사는 의미상 주어를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소유격이야. 두 번째는 목적격이에요. 근데 방금 말했지만 해석은 똑같습니다. 전부 다 은는이가 붙여면 돼요. 전부 다. 그럼 여기에서 쌤 그러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쓸 때 소유격 쓰는 거랑 목적격 쓰는 거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차이점은 있습니다. 차이점은 있는데 사실 for냐 of냐라는 거는요 우리가 중등 문법에서는 나름 좀 중요하게 배우지만 사실 고등어법에서 필요 없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야. 별로 구별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들으세요. 원칙적으로는 소유격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보통 영작할 때 기준으로 이건 팁으로 그냥 알려줄게. 보통 영작할 때 어떻게 쓰냐면 그 인칭대명사 있지. 인칭대명사. 그러니까 인칭대명사로 의미상의 주어를 써줄 때는 보통 소유격을 많이 쓰고 일반적인 명사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 명사로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표현해줄 때는 보통 목적격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there라고 나와서 틀렸죠? 원래 it야, it. 이 it라는 녀석이 지금 소유격이잖아. 그래서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해석은 뭐야? 은는이가 붙여면 된다고. 그것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대출한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이 명사, 이 북을 가리키는 거거든. 이
이 녀석 자체가. 그럼 만약에 명사로 써볼게. 그럼 명사로 의미상주어를 쓴다면 그냥 더욱이라 쓰면 돼. 그냥. 물론 우리가 소유격 형태로 쓸 수도 있는데 소유격으로 쓰려면 원래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 사물의 이제 소유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오브의 목적격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면 또 번거로워지잖아. 오브가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냥 일반 목적격으로 표현을 해주고 인칭대명사로 쓸 때는 소유격으로 표현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냥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엄청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형태가 이러하고 해석은 있는 이가로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쓴 김에 세 번째 분사까지 쓰자면 분사의 의미상주어를 표현하는 방식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주격이에요. 주격. 분사는 그냥 주격으로 써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말하는 겁니다. 분사의 의미상주어는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그러니까 분사구문 같은 경우 그냥 막 쓸게. 우리 지금 분사 파트 하는 거 아니니까. 접속사에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사구문 만들 때 접속사 날리고 이 주어 두 개가 서로 다르면은 얘 안 지우죠. 냅두고 여기 ing잖아. 이게 분사구문 아니야. 그치? 그러면 지금 이게 이 ing가 분사잖아. 분사. 이 분사의 의미상주어가 누구야? 얘잖아. 이게 뭐야? 주격이죠. 주격. 됐니? 그래서 분사의 의미상주어는 주격으로 써준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세요. 자, 어찌됐든간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대출된 기록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책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책이 단수죠. 그래서 it로 써준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어서 having borrowed 하고 나왔는데 책 입장에서는 빌리는 게 아니라 빌려지는 거잖아. 게다가 borrow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형인 having been borrowed가 돼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왜 하필이면 선생님 그냥 being borrowed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having been borrowed로 썼느냐. 왜 완료형 수동태를 썼느냐.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앞에 있는 시제보다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시제에는 기록이 없어. 현재에는 기록이 없는데 그 이전에 대출됐었던 걸 말하는 거죠. 그 이전에 대출됐었던 이란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완료 시제가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고요. 자,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에서 스택이라는 게 나왔는데 원래 스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쌓여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쌓여있는 거. 네. 그래서 이 책 얘기가 나오고 쌓여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서고라는 뜻이 있어요. 서고. 그러니까 책 저장고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너가 are unable to locate. 여기서의 locate는요, 그냥 찾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찾다. 그래서 네가 찾을 수 없다면 책을요, 서고에서. 그리고 기록이 없다면요. 어떤 기록? 책이 대출되었었던 기록. 이렇게 되는 거야. 책이 대출됐던 기록이 없다면 You may request. 너는 요청할 수도 있다는 거야. 대절이야를. 그 도서관 사서겠죠. 도서관 직원이니까. 도서관 직원이 search for the item. 그 항목을 찾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 개인적 생각인데 혹시 여러분 이 search 부분을 좀 바꾸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search를 혹시 3인칭 단수형으로 쓰신 분 혹시 계세요? 없어요? 혹시 그렇게 쓴 사람 있을까봐. 여기 스태프가 이제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스태프는요 단복수 동형입니다. 즉 단수 복수 취급이 둘 다 가능해요. 알겠죠? 스태프 자체가 단수 복수 둘 다야. 알겠지? 참고로 해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아래 마지막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Students are interested in the position of president하고 will 나왔어. 자, 조동사의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동사 자리가 되겠지. 그러면 이 주어 동사 사이에 있는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얘를 수식하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are가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are interested에서 쌤이 답을 그냥 are를 없애버린 interested를 써라 라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쓰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who are interested로 써도 당연히 맞습니다. 이것도 정답이에요. 알겠죠?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세트로 생략 가능하니까 이렇게 쓰든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talk to their classmates and 하고 made 나왔어. 병렬 구조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병렬되는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얘밖에 없겠죠. 만약에 made가 병렬이라면 얘랑 짝이어야 되는데 얘랑 만약 짝꿍이라면 이 동사 뒤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위치시켜야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앞에 짝이 얘밖에 없어서 make가 정답이 되겠다. 바로 해석해보자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인데 뭐에 관심이 있냐면 회장 자리에 관심이 있대요. 회장 자리니까 그 반의 회장을 말하는 거겠죠. 반의 회장 자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will talk to their classmates. 그들의 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make posters. 포스터를 만들 거랍니다.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자, let 목적어 동사원형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됐죠? 자, 다른 사람들이 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are running for that office. 그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실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어색하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교실? 그냥 교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뭔가 run for 하면은 이제 입후보하다, 이제 그 올라가다, 등록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그 후보로서 등록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후보하고 있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만든다. 됐나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내용 진도로 가봅시다. 현영이 그러면 채점 다 했지? 다시 한번 볼게. 다음 책들을 좀 펴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이 싹싹 보여줄게. 내가 말한 거 맞네. 이 정도는. 고생들 했고.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더라? 지난번에 아마 제 기억으로 진도 자체는 아마 32까지인가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근데 35쪽의 내용이 좀 그 감정 표현에 관련된 간단한 거라 넘어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니? 맞아요? 그래서 37쪽을 볼 건데 여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37쪽. 자, 37쪽 다 펴봐. 펴주시고요. 잠시만요. 어디요? 준동사의 동사순서가 여기죠? 수부정사 아니네. 잠깐만. 수부정사 수 ing 여기 아니고 여기죠? 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 아래가 또 파란색으로 돼 있어갖고 이게 좀 이제 뒤에서는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 아래 내용 볼 때는 여러분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서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to 동사 원형과 to ing를 비교하는 건데 얘는 좀 많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기출 빈도가 별 1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한번 좀 같이 좀 알아볼게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특히 고1 수준의 모의고사나 아니면 내신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의 어법 중 하나야.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to라는 것 자체가 전치사의 to도 있고 부정사의 to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to 뒤에 동사원형 써야 돼 아니면 ing 써야 돼 라는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거는요 사실 그냥 암기에 가깝거든. 이거 자체가 그냥 암기에 가까워. 암기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어쨌든간 약간 생암기에 가까운 녀석이다 보니까 고2부터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녀석은 아니야. 고1 2학기까지는 보통 많이 출제되는 녀석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to에 ing를 쓰는 경우를 보통 수거처럼 외우는 경우가 많아. 보통은.
그래서 그게 이제 37쪽에 나와 있는 건데 37쪽의 오른쪽을 보면 나와 있죠.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쌤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애들만 말을 해줄게요.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다 많이 나오긴 하지만 물론 특히나 많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 걔네를 좀 정리해줄게.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 일단 object to ing는 많이는 안 나와요. 의미는 알아두셔야 돼요. 전부 다 알아는 둬야 돼. 나는 빈도수로 그냥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look forward to ing. 별로 안 나와요. 이건 중딩용입니다. 그 다음에 be used to 또는 be accustomed to ing. 얘는 좀 나와요. 여기는 좀 체크. 아래에 있는 be used to 동사원형과 이제 보통 대조해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아래 commit 목적어 to 이제 ing 이렇게 나와 있죠. commit A to B라고도 하고요. 또는 dedicate 또는 devote A to B라고도 하는데 전부 다 잘 나옵니다. commit랑 dedicate, devote 다 잘 나와요. 이거 되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be added to 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adjust to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when it comes to 잘 나옵니다. when it comes to from A to B 거의 제일 잘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from A to B예요. 됐죠? 요 정도 빈도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 부분도 한번 볼게요. 그냥 to 부정사 쓰는 경우인데요. be likely to는 독해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얘를 어법으로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건 책에 없는 내용인데 선생님이 좀 설명해 줄게. 이 be likely to 같은 경우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likely거든, likely. 그래서 likely만 선생님이 따로 빼갖고 좀 여기다 설명해 볼게. likely. 이 likely란 단어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거든. 근데 이제 부사로서 무슨 뜻이냐면 그냥 아마도라는 뜻이야. 아마도, maybe의 뜻이거든. 그리고 형용사로 쓸 때는 뭐뭐 할 것 같은 이렇게 해석이 돼. 뭐뭐 할 것 같은. 됐니? 근데 올해 고2였나? 올해 고2 중간기말이었나 아니면 작년 2학기 고1 2학기였나? 내가 좀 기억이 그건 좀 가물가물한데 어떻게 나왔었냐면 시험에 이 본문에 있었던 거였어. 교과서 본문에. 근데 교과서 본문에 어떻게 나왔냐면 be, likely하고 ing가 나왔었어 한번. 그래서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었거든.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왔어. 근데 학생들 대부분은 어때? be likely to에 익숙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틀렸다고 표시했다가 애들이 다 틀려왔었어요. 이게 어법상 문제가 없었거든. 왜 문제가 없었냐면 이 구조는 뭐였냐면 그냥 비동사의 ing였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아마도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을 것이다. 그냥 이거였던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하도 be likely to 이것만 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당연히 to 써야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틀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be likely to라는 것 자체가 어법 문제로서 의미가 있으려면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그래서 요 위에 버전에서의 likely는 형용사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비동사에 대한 보어 역할을 하는 거고 이 투부정사가 이렇게 수식하는 거거든. 굳이 하나씩 따지자면은.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수거로 뭐할 가능성이 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외우죠. 아래 있는 건 뭐야? likely가 부사로 쓰인 거야. 부사로 쓰여서 이 비동사의 ing가 그냥 진행형으로 쓰인 거거든. 그래서 아마도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해석 자체는 어려울 게 없지만 얘와 얘를 구별할 때는 반드시 해석으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야. 투부정사를 쓸 건지 ing를 쓸 건지. 알겠니?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야. 여기다가 뭐 투 동사원형 쓸래, 투 ing 쓸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자면 be sure to, be certain to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법 문제로보다는 차라리 영작 쪽에서는 조금 나오는 편입니다. 엄청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사실은 영작에서도요. 그 다음에 be ready to 이거는 넘어가고 be willing to be willing to는 잘 나오죠. 영작에서 잘 나옵니다. 영작에서 어법으로는 잘 안 나와요. be willing to는 오히려 얘들아 어법보다는 어휘 문제로 잘 나와요. 어휘 문제. 그러니까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 하다. 왜냐면 willing이라는 단어 자체가 형용사로서 기꺼이 뭐뭐 하고자 하는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어휘 문제로서 어떻게 나오냐? be willing to냐, be unwilling to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잘 나와. 어휘 문제로서. 그 다음에 be reluctant to 동사원형. 얘는 좀 의미 있어. 얘는 좀 표시해놔라. be reluctant to. 그러니까 뭐뭐 하기를 꺼려하는데 요거는 뭔가 생김새
자체가 왠지 to ing 쓰는 게 맞아 보여. 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be reluctant to는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투동사 원형 쓰지, to ing 쓰지. 그래서 요거는 좀 너네가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be inclined to. be inclined to는요 뭐랑 똑같은 뜻이냐면 거기 옆에다가 써놔. tend to랑 똑같아.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야. tend to. 자, 그 다음에 be due to하고 나왔는데 be due to랑 아래에 있는 due to를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be due to 동사 원형은 예정이다의 의미로 쓰여있지. 근데 아래에 있는 due to의 to는 그 전치사의 to야. 너네가 잘 알고 있는 뭐뭐 때문에 뜻이야. 뭐뭐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아래에서는 왜 비동사를 빼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렇게 나와. be due to 동사 원형 be due to 명사 이렇게 둘 다 쓸 수 있다는 거야. 위에 거는 동사 원형 할 예정이다가 되는 거고 아래 거는 앞에 이제 주어가 있을 테니까 주어는 얘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건 의미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잘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e eager to be anxious to 하고 나왔는데 얘네는 뭐 사실 역시나 어법으로서 이렇게 메리트 있는 녀석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to ing 쓰는 경우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꽤 잘 나오는 편인데 안 나오는 여기 단어가 있어서 그런데요. 어떤 거냐면 이 오른쪽 표에 이 단어를 좀 추가해주세요. 바로 be exposed to입니다. exposed to. 여기에서도 이제 뒤에 명사가 나오죠. 당연히 이제 ing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얘는 뭐뭐에 노출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to도 전치사 to를 쓴다는 점, 요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대부분 암기에 가까워요. 그냥 암기에 가깝지만 굉장히 잘 쓰이는 애들입니다. 굉장히 잘 쓰이는 애들이고 특히 영작에서 되게 많이 활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표현들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영작에서 많이 유리할 거예요. 영작에서 특히 2학기 때 들어서 이 1학기 때 여러분 시험 봤을 때는 아마 서술형에서 대부분 요약형 빈칸이 좀 많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일단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2학기 때는 빈칸형 서술형보다는요 아예 영작형 서술형이 좀 더 비중이 컸었어요. 작년 기준으로는 뭐 올해는 모르지만 그 이제 영작형 서술형이라는 게 단순히 뭐 한글 주고 영작해라 이게 아니라 위글의 주제를 영작해라, 뭐 위글의 요지를 영작해라, 아니면 요약문을 직접 작성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형이 나온 거야. 요약문을 빈칸 채우는 게 아니라 서술형을 아예 써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제가 작년에 한 친구가 기억나는 게 그런 식으로 서술형을 써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인지 아니면 expect 목적어 ing인지 이게 시험 볼 때 순간적으로 헷갈려갖고 이 친구가 ing로 쓴 거야. 나머지는 다 맞게 썼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부분 점수도 못 받고 감점 받아갖고 5점이 날라갔어요. 내가 미나한테는 아마 얘기했었을 텐데 그 친구가 가자고 했거든. 그래서 5점이가 날라가서 결국에 한 등급이 떨어진 그런 좀 안타까운 불상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작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되셨으면 다음 부분 볼 건데 39쪽을 좀 볼게요. 39쪽. 39쪽에 있는 내용은요. 잠깐만요. 이게 왜 써머리가 나오냐. 이게 요 PPT 자료에는 지금 39쪽 내용이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책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1번에 there's no ing, 2번에 is no use ing 독해용입니다. 1, 2번은 독해용. 그러니까 어법용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3번 feel like ing도 마찬가지. 얘도 독해용. 4번은 잘 나옵니다. 4번은 별표. 4번은 별표. 5번 독해용, 6번 독해용, 7번도 독해용. 8번도 사실은 독해용에 좀 더 가깝습니다. 8번도요.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법으로 낼 만한 거는 4번 정도밖에 없어요. 어법 문제로 낼 만한 거. 어법 문제로 낼 만한 거. 영작으로 내기에 좋은 애들은요. 4번, 5번, 그 다음에 8번, 9번 정도입니다. 얘네들은 영작으로 내기는 좋아요. 나머지들은 그렇게 빈도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표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니네 시험 범위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은 너네가 익혀둔다.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한 cannot help ing, have difficulty ing, 그 다음에 keep 목적어 from ing, 그 다음에 far from ing 이런 애들은 시험 범위와 상관없이 언제든 낼 수 있는 표현들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좀 알아두면 좋겠다. 일단 cannot help ing는 워낙 중요한 표현이니까 좀 한번 알아볼게. 이거 혹시 필기한 적 있었니? cannot help ing 시리즈? 내가 잘 기억이 안 나. 뭐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 같으니까 그냥 써볼게요. 자, 이것도 그냥 사실 쌩암기거든, 쌩암기. 쌩암기인데 시험에 잘 나와. 쌩암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야. 거기 책에 나와 있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그래서 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을 가지고 어법 문제를 내는 거야. 자, 첫 번째 cannot help 벗을 써요. 근데 이때는 동사원형을 써. 자, 그리고 cannot 이번에 help를 지워버려. 그래서 벗만 남아요. cannot but 마찬가지로 동사원형 써.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전부 다 cannot 시리즈로 썼죠. 이번에 have라는 시리즈로 바뀝니다. have. 그래서 have no choice but 이때는 또 투부정사를 써요. 이렇게 have no choice but 동사원형. 이 네 개가 다 똑같은 뜻이야. 다 똑같은 뜻인데 얘가 왜 시험에 잘 나오는지 그 당위성을 말해줄게.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 그냥 외우면 장땡이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 잘 안 외워져. 얘는 ing야. 얘는 동사원형이야. 얘는 투부정사야. 헷갈려. 얘 다음에 동사원형인가? 얘 다음에 ing나 동사원형. 헷갈려 이게.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 헷갈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단어들의 조합과 이 의미가 매치가 안 돼. 이게 매치가 안 돼. 아니 내가 알고 있는 help는 도와주다밖에 없는데 왜 이딴 뜻이 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매치가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잘 안 외워져. 이 표현들 자체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쌤이 왜 얘가 이런 의미가 됐는지 그거를 좀 원리를 알려줄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 help라는 표현은 당연한 말이지만 도와주다의 뜻은 아니야. 니네가 중딩 때 배웠겠지만 help, 도와주다, help의 특성은 뭐야? 뒤에 목적어를 동사원형 쓰거나 투부정사 쓰잖아. 잘 알다시피. 근데 얘는 ing야, ing. 이거 참고로 동명사가 ing. 그러면은 뭐야 여기서 help는? 자, 여기서의 help는요. 어떤 단어랑 비슷한 뜻이냐면 avoid랑 비슷한 뜻이야. avoid. avoid가 뭐야? 피하다잖아. 피하다. 그치? 질문 하나 할게. 윤혁아. avoid가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써? 아니면 투부정사 써? avoid 뒤에는? ing가 와? to가 와? 그렇지. ing 거지. 그래서 ing 거지. 됐어? 그럼 해석해볼게. 뭐뭐 하는 걸 피할 수 없다지. 피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할 수밖에 없는 거.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됐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에 각각 이런 벗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때 벗은 전부 다 그러나라는 뜻이 아니라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이거든. 이 벗이 전치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 그때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단어가 돼요. except랑 같은 뜻이야. except. 뭐뭐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맨 아래에 있는 거를 한번 우리가 보자면은 have no choice니까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 그치? 직역을 하면 투부정사 하는 걸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얘를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일단 의미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외울 때 사실 선생님이 뭔가 이 삐까번쩍한 방법으로 배운 거는 아니에요. 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help가 avoid랑 같은 뜻이라는 걸 알고 있고 avoid는 원래 뒤에 ing를 받으니까 cannot help ing다 라고 그냥 외웠어. 쌤은 그냥 그렇게 외웠고 여기에서 but이 들어가면 but 뒤에는 무조건 동사원형 쓴다 이렇게 단순히 외웠고 cannot이 없어지면 투부정사 쓴다 이렇게 외운 거야. 그냥 단순하게 외웠어. 쌤은 뭐 이렇게 특별한 방법이 있진 않았습니다. 자, 뭐가 됐든 간에 외우면 장땡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파트는요 그냥 외우면 땡입니다. 이 의미 외우고요. 각각 뒤에 뭐가 오는지 외우면 땡인데 근데 생각보다 시험에는 꽤 잘 나와요. 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볼게. 시험에서 이제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 표현 자체가 본문에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본문에 없어도 돼. 이 표현 자체가. 왜? 어차피 보기문에서 나와. 보기문에서. 그리고 최근에 그런 외부 지문이나 교과서에서 정말 좋아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어떤 단어를 좋아하냐면 inevitable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inevitable.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뭔 뜻이야? 이게 어쩔 수,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좀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어쩔 수 없는. inevitable. 그러니까 비슷한 뜻이 뭐냐면 이게 unavoidable이거든. unavoidable.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야. 이 inevitable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본문에 또는 이제 너네 외부 지문을 봤을 때 뭐 inevitable 또는 inevitably 막 이런 단어가 나왔어. 그러니까 너는 어쩔 수 없이 또는 필연적으로 뭐 이렇게도 해석해. 그러니까 너는 필연적으로 이걸 해야 돼. 뭐 이런 맥락이 나왔다고 쳐봐. 야,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는 네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보기문에 이 표현 나올 수 있겠지. 이해돼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되는 거라고. 됐어?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 얘는 조동사에다가 동사를 쓴 표현, 동사 표현이고 얘는 형용사나 부사 표현이니까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내용일치나 또는 요약이나 이런 문제를 낼 때 이렇게 의미가 비슷하잖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는 의 뜻이니까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내는 거야. 보통 학교에서 시험을 출제할 때. 알겠지?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너네가 기억해두면 좋겠다. 되니? 자, 그래서 이제 4번에 대한 내용은 설명했고요. 5번은 아까 말했다시피 영작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8번. 8번 같은 경우도 얘는 요즘에는 어법이나 영작으로는 조금 죽은 것 같아요. 출제 빈도수가. 근데 독해에서는 여전히 많이 나옵니다. keep 목적어 from ing라는 패턴인데 keep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죠. 지금 책에는 stop, prevent, prohibit 요 세 단어밖에 안 나왔는데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더 많은 단어를 좀 써볼게. 여기 다 지우고. 자, 그래서 뭐뭐가 뭐뭐 하는 걸 막다, 뭐뭐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이런 시리즈죠.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keep, 그 다음에 stop, 뭐냐 또 어디 있어? prevent, prohibit이네요. prevent, prohibit. 자, 이거 이외에도 또 어떤 단어가 있는가? inhibit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block이라고 쓸 수도 있고 ban도 됩니다. 그 다음에 discourage 뭐 이런 단어도 되고요.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지금 당장 이 정도만 생각나서 하나만 더 쓰자. forbid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forbid. 그래서 요 prohibit, ban, forbid 세 개가 비슷한 뜻이에요. 세 개가 금지하다는 뜻입니다. 금지하다. 그리고 block은 차단하다라는 뜻이죠. inhibit은 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억제하다. inhibit, 억제하다. discourage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낙담시키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 discourage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도 돼. 하지 못하게 하다. discourage 자체가 하지 못하게 하다.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이런 의미도 된다. 되니? 그 다음에 다 하셨으면 9번의 far from ing인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뭐뭐 하기는커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그래서 역시나 독해나 영작에서 많이 출제되는 거니까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좀 참고로 보시고요. 40페이지도 넘어가 볼게. 자, 40페이지는 부정사를 이용한 관용 표현인데 얘네들은 보통 뭐로 많이 쓰이냐면 얘네들은 전부 다 연결사 문제로 많이 나와요. 연결사. 전부 다. 1번부터 10번까지. 근데 이 연결사를 희한한 걸 쓰는 걸 좋아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저동고예요. 니네 학교. 저동고가 되게 좋아해.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연결사들 있잖아. 뭐 however, therefore, thus 막 이런 단어 있잖아. 이런 단어 잘 안 써. 니네 학교는. 니네 학교는 이런 단어 써요. 이런 거 좋아해. 이런 거.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요 전부 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다 필요 없어. 그냥 뜻만 외우면 돼. 전부 다. 그냥 단어 외운다 생각하고 전부 다 뜻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최근 저동고 2학년 시험지에서요. 4번 나왔었고요. Needless to say 이거 나왔었어요. 보기문으로 나왔었고 애들이 해석 못해서 틀렸습니다. 연결사 문제인데. 그리고 7번에 so to speak도 나왔어요. 말하자면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전부 다 연결사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총정리.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본 게 준동사 파트였어요. 준동사. 자, 여러분이 지난번에 해갖고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동사에 관련된 문제 풀 때 그냥 쉽게 말해서 뭔가 밑줄 쳐져 있는 애가 동사처럼 생겼다. 동사에 s를 붙이든 ed를 붙이든 ing를 붙이든 앞에 to를 붙이든 뭐하든 간에 일단 밑줄이 동사처럼 생겼다. 그러면 뭐부터 확인해라? 첫 번째,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먼저 확인해라. 알려줬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라? 동사 자리가 맞으면 동사의 수일치 그리고 태 이런 거를 확인해라. 물론 시제도 확인해야 되지만 출제 빈도수가 낮다 이런 얘기 했어요. 두 번째,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반드시 준동사를 써야 된다. 준동사는 아까 말했다시피 부정사, 동명사, 분사 세 개를 말하는 거고 셋 중에 그러면 어떤 걸 써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됐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이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여러분 문제 푼 거에 대한 좀 첨사 이런 걸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좀 쉬었다가